오늘 하루도 속 풀고 가실게요. 속 시원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골프 가고 아이들은 각자 약속이 있어서 나갔죠. 며칠 동안 미뤄뒀던 드라마를 보면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파자마 바람에 머리는 대충 묶고 얼굴에는 팩까지 발라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딩동 물결표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시간에 택배도 아닐 텐데 누구지? 혹시 옆집 아주머니인가? 아니면 남편 친구 부인?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선 TV 소리부터 줄이고 발끝으로 걸어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비친 사람을 보고 더 당황했어요. 신우이였거든요. 그것도 아이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정말 이럴 때가 가장 곤란해요. 가족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모양 이 꼴로 문을 열기도 그렇고. 잠깐만요 하고 대답한 뒤에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일단 팩부터 급하게 떼어내고 머리 좀 정리하고 파자마에서 아무거나 갈아입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왜 미리 연락을 안 하고 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 신우이가 언니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애들이 화장실 간다고 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이미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말이에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라고 말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난감했어요. 거실에는 빨래가 널려있고 부엌 개수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있고 바닥에는 진공청소기까지 꺼내놓은 상태였거든요. 완전 생활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신우이는 우아 언니 집은 항상 깔끔하네요 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온통 치울 게 보였어요. 급하게 빨래들을 모아서 방에 던져넣고 청소기는 발코니로 밀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음료수 뭐 드릴까요? 라고 물었죠. 아이들은 이미 소파를 점령하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보던 드라마가 좀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채널을 돌렸죠. 신우이가 언니도 이런 거 보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커피 드시죠? 아니면 차? 라고 물어봤더니 커피 좋아요. 애들은 음료수 있으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이들 마실 만한 음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온 음료 하나와 오렌지 주스가 조금 남아있는 게 전부였어요. 커피를 내리면서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원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손님용 원두를 써야 하나? 이 손님용 원두 비싼 건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신우이는 거실에서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방문에서의 대화가 참 어색해요.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남인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바빠요. 아이들 학원도 알아보고 있고 라고 대답하면서 커피를 내왔는데 아이들이 소파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애들아 소파 위에서 뛰면 다쳐 라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신우이는 애들이 좀 산만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도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조금 신경 쓰였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남의 아이 교육에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신우이가 언니 화장실 좀 써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필 화장실을 청소하려고 해서 세제며 소리며 다 꺼내놓은 상태였어요. 급하게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뛰어가서 정리했죠.
그 사이에 아이들 중 하나가 제 방 화장대에 있던 립스틱을 꺼내서 거울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가야, 이거는 만지면 안 돼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왜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신우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머, 미안해요 언니. 애들이 원래 장난이 심해서 라고 하면서 아이를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거울에 남은 립스틱 자국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나중에 지우려면 또 일이거든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신우이가 집 구석구석을 관심있게 살펴보는 거였어요. 언니 가구 새로 바꾸셨네요? 부엌 리모델링 했어요? 이 그림 어디서 샀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집 구경을 하러 온 것 같았어요. 특히 부엌에서 언니 그릇들 예쁘네요. 비싸죠?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가격을 솔직하게 말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자니 그것도 이상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요 라고 얼버무렸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피곤해졌어요. 계속 웃는 얼굴을 만들고 있어야 하고 대화도 이어가야 하고 아이들 눈치도 봐야 하고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면서 편하게 쉬고 있을 텐데 갑자기 호스트 역할을 해야 하니까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신우이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애들 학원 가야 해서 가봐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속으로는 드디어 했지만 겉으로는 벌써요? 더 계시죠? 라고 말했어요. 그런 건 예의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이들이 더 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우이는 애들아 외숙모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또 오자 라고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피곤하다는 게 티가 났나 싶어서 민망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신우이가 언니 오늘 갑자기 와서 죄송했어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답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미리 연락하고 와주면 좋겠다 했어요. 문을 닫고 나서 거실을 보니까 정말 난장판이었어요. 소파 쿠션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있고 테이블 위 아래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고 바닥에는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화장실 거울에 립스틱 자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숨을 쉬면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쿠션 정리하고 바닥 청소기 돌리고 거울 닦고 1시간은 좋게 걸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예고 없는 방문이 이렇게 부담될 줄 몰랐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서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보길래 신우이가 애들 데리고 왔다 갔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미리 말하지 그랬어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갑작스러운 방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이후로 몇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가 갑자기 오시거나 친구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일하고 하면서 오거나 그럴 때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집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는 게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걸 깨달았죠. 어느 날은 정말 극단적으로 행동했어요. 소행정이 울렸는데 인터폰으로 확인해보니 잘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그래서 그냥 안 받았어요. 잠시 후에 또 울렸지만 계속 무시했죠. 나중에 창문으로 살짝 내려다봤더니 그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는 예고 없이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부담스러워. 미리 연락하고 와달라고 말하는 게 이상할까? 남편이 당연히 미리 연락하는 게 예의지. 요즘 세상에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집이 너무 어수선할 때도 있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요. 대부분은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예고 없는 방문객이 와요. 특히 시댁 어른들은 가족인데 뭘 그렇게 격식을 차리냐고 하시면서 갑자기 오시거든요. 그럴 때면 아직도 당황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리하느라 바쁘죠.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갑자기 오셨는데 하필 제가 독감에 걸려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있던 날이었어요. 열이 펄펄 끓는데 엄마가 오시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집은 내 안식처인데 애고 없는 방문은 그 안식처를 침범하는 일이라는 걸. 물론 가족이고 지인들이니까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달라고 요청할 권리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초인종이 갑자기 울리면 가슴이 철렁해서 집에 없는 척을 자주 해요. 내 공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